안녕하세요. 스몰빅입니다. 오늘은 2023년 연초에 부산에서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삼익비치 재건축 분담금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삼익비치는 부산 최고의 명당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사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광안대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식은 있어 보이지만 알록달록한 도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곳이 바로 삼익비치입니다. 최근 삼익비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인 GS건설 설명회에서 84 타입 기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약 7억 정도로 알려지며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삼익비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삼익비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영화대사로 유명해진 부산 남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 12월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1979년 10월에 완공이 되었고 본격적인 입주는 1980년 1월부터였다고 합니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약 1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시절에는 이게 가능했는지 불가사의하긴 합니다. 또한 지상 12층 총 33개 동으로 3060세대를 수용하였기에 당시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대규모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도 억소리 나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곳 삼익비치의 가장 큰 평수가 5억이라는 큰 금액을 달성하기도 하며 고가의 아파트로서 당시만 해도 부산에서 가장 잘 사는 부촌 아파트로 유명했습니다. 조금 더 TMI를 말씀드리자면 이곳 삼익비치에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시절에 203동에 거주하셨으며 최근에는 롯데의 대표 치어리더인 박기량 님이 삼익비치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분담금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익비치 재건축 시 5구 타입은 1.8억, 7구 타입은 4.5억, 84 타입은 약 6.8억 등의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기준이며 앞으로 설계 변경 및 공사 지연이 계속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추가 분담금의 산정 기준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액금이며 여기서 권리가액이란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나타냅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는 최대한 낮추고 권리가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방안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첫째, 아파트 공사비를 최소화한다. 둘째, 초고속으로 진행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한다. 셋째, 국공유지 매입 비용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일반 분양을 최대한 늘린다입니다. 하지만 삼익비치는 위 4가지 모두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 하이엔드 아파트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이 설계 변경에 목매고 있다는 점. 둘째, 재설계로 인한 사업 지연, 이주비, 자재비 등의 공사 비용과 금융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셋째,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 증가한 점. 마지막으로 넷째, 분담금 늘어도 좋으니 일반 분양 없애고 1대1 재건축으로 진행하려는 조합원들의 의지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오른 금리까지 더하면 이번 삼익비치 재건축 분담금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가 분담금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조합원이라며 이 추가 분담금을 내고도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현금 청산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도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씩 궁금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늘어날 것을 알면서도 왜 1대1 재건축으로 진행하려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시행사 건설사의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뿐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적용 등으로 조합원 입장에서 불이익되는 규제가 많습니다. 보통 1대1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열악하거나 각종 재건축 관련 규제를 피하고자 할 때
그리고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을 때 적용하며 삼익비치의 경우 모두 해당되기에 조합에서 1대1 재건축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1대1 재건축이라고 해서 현재 500세대인데 재건축 후에도 500세대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삼익비치의 경우 약 25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 예정인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1대1 재건축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입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1대1 재건축 성공 사례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레미안 첼리투스가 있습니다. 2015년에 입주한 이곳은 1대1 재건축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약 5.7억 원이었으며 서울에서도 S급의 입지로 인해 공사가 시작된 해인 2011년에는 매매가가 9억에서 12억 정도였으나 준공 후인 2015년 9월에는 약 20억을 넘었고 현재 호가는 약 40억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011년에 10억 원에 매입해서 2015년 준공 직후에 20억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을 제외하고 약 4억 6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서울의 S급 위치와 삼익비치 입지 중 어느 곳이 더 우수한가를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추가 분담금 7억이 너무 비싼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은 그래서 삼익비치가 재건축되면 이곳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는 것인가입니다. 부산에서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의 해안가를 끼고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부산 대장이라고 생각되는 LCT의 경우 5년차에 접어들었고 현재 평당가가 5천만 원을 훌쩍 넘은 상황이며 삼익비치 입지와 LCT의 입지를 비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삼익비치의 입지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LCT가 생기기 전에 대장이었던 마린시티 내의 아이파크와 제니스의 경우에도 2011년에 입주하여 현 시점에서도 13년 차이며 삼익비치가 입주할 2029년쯤에는 거의 20년 차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레 신축이 랜드마크로 떠오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문점은 결론적으로 삼익비치는 투자 가치가 있는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쪽인데요. 부산 최대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조합원들에게는 혼돈의 시간일 것으로 예상되며 돈 많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로얄동과 로얄층 물건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중산층 입장에서는 입주 시까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투자금이 묶일 수 있고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은 아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서 두 번 다시 없을 최고의 입지이기 때문에 삼익비치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개인적인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며 삼익비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또는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빅